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조장조담입니다. 오늘은 헝다 사태와 연준의 큰 그림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24일 금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1-9100-646100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여러분 잘 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연준 다시 보기 헝다 우려 진정 속 주가 올라가고 국채 떨어지고 달러 혼조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어제 나스닥은 1.04%, S&P 500은 1.21%, 다우존스 지수는 1.48%,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메인 뉴스입니다. 헝다 사태와 연준의 큰 그림입니다. 연준이 어제 테이퍼링은 내년 중순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1월이나 12월쯤 테이퍼링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7달 만에 약 200억 불씩 줄이는 결과가 나옵니다. 게다가 연준 의원들 중에 점도표는 2022년 그러니까 내년에 한 차례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이 매파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긴축에 관한 내용 때문에 어제는 은행주가 크게 올랐습니다. 시티은행과 JP모건은 3% 넘게 올랐고 다른 은행주들도 2% 넘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긴축하는 연준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 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연준의 작은 그림입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석탄,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호주 제재로 인한 나비 효과가 석탄 가격의 상승을 불렀습니다. 2020년 5월 중국은 호주가 코로나19에 대한 원인 조사에 중국이 적극 협조해야 된다라고 하자 중국은 호주의 제재에 나섰습니다. 호주의 랍스터와 와인에 관세를 매기고요. 그리고 석탄 등의 수입 제재 조치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재발등을 찍었습니다. 호주 석탄을 금지시키고 겨울이 닥치자 전기요금이 올라가면서 전력 위기에 처했습니다. 콜롬비아 산으로 대체하려고 했으나 석탄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요. 북미산 석탄은 호주산보다 톤당 $100 이상 비쌌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입니다. 그런데 전력 요금이 비싸지니 중국에서 만든 공산품의 가격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브랜드가 없는 제품들은 소비자 가격에 전가를 못 시키니 중국의 기업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것이죠. 천연가스 요금도 요즘 치솟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요금이 올라간 것은 유럽의 탈탄소 영향 때문인데요. 유럽이 탈탄소를 하면서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에 무게를 두는데 요즘 바람이 안 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연가스에 더 의존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천연가스로 공급하는 러시아는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의 양을 줄이면서 천연가스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컨테이너선이 부족합니다. 컨테이너도 부족하고 한국에서 일할 사람도 부족합니다. 미국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컨테이너는 소비국인 미국으로 가는데 실업급여를 9월까지 주는 바람에 집에서 노는 노동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도착해도 컨테이너가 줄어들지 않고 컨테이너를 옮기는 사람도 부족하고 컨테이너가 내륙에서 다시 이제 항구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물건을 실어서 다시 가는데 컨테이너가 미국에 쌓여 있고 배가 돌아오지 않으니 물류비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게다가 미국은 작년에 4조 달러를 풀고 올해 인프라 법안으로 4조 달러 정도를 더 푼다고 민주당이 그러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는 떨어지는데 물가는 올라가니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그리고 이렇게 달러를 풀어대니 미국의 주택가격은 사상 최고를 찍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연준이 양적 완화로 400억 달러의 모기지 채권을 사들이고 있어서 저금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테이퍼링을 연내한다고 하자 10년물 금리가 1.3%대에서 1.4%대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채권 사던 것을 안 산다고 하니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금리가 올라가니 은행주가 올라간 것이죠. 두 번째는 연준의 큰 그림입니다. 미주 전쟁이죠. 요즘 헝대 사태와 연준의 긴축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연준의 긴축은 내년에 맞춰져 있습니다. 연준이 긴축을 하고 금리를 올리면 신흥국 주가는 떨어지고 환율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투자하던 외국인들은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한국 등 신흥국의 주식을 팔 것입니다. 그리고 달러로 바꿔서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당연히 한국의 원화는 떨어지고 환율은 올라갑니다. 이때 한국은 금리를 올리고 그리고 외환 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헝다는
대부분이 위안화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먼 사태처럼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헝다가 무너지면 인민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메우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헝다가 내년에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죠. 중국 정부는 헝다가 무너질 것에 대비해 지방 정부와 지방 은행들은 대비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헝다를 보호해 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헝다가 무너지면 지방 은행들은 대규모의 돈이 필요합니다. 헝다의 디폴트로 인해 물린 금액을 메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부실하다 소문이 나면 중국 인민들은 돈을 찾으려고 은행 앞에 줄을 서는 뱅크런이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인민은행은 지방은행에 돈을 꽂아줘야 합니다. 지급준비부금을 주는 형식으로 돈을 꽂아줘야 하겠죠. 그것이 양적 완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의 부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기업 부채가 정부 부채로 옮겨가는 과정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 부채가 높아지면 국가의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이유가 됩니다. 일본이 정부 부채가 높지만 A+로 안정적인 이유는 S&P나 무디스 등 신용등급 평가사가 신용등급을 낮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미국과 친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본은 기축통화국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미국이 대놓고 패려고 준비 중입니다. 따라서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 신용등급 평가사를 통해서 중국의 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습니다. 중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외국인들은 중국에서 달러를 빼나가고 달러와 표시채권을 발행할 때 조달금리도 높아집니다. 중국이 안 좋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은행들은 헝다의 디폴트로 인해서 신규 대출을 막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민은행이 돈을 꽂아주는데 다른 부동산 기업에 더 막대한 대출을 해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부동산 회사들은 돈 부족에 시달립니다.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 상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회사들은 부채 상환을 하려면 있는 자산을 팔아야 합니다. 있는 자산은 당연히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을 팔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은행 전체의 위기로 전염이 됩니다. 지방은행들은 대부분 1980년대 일본처럼 부동산 가격에 의지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서 은행 자산이 부실화되고 은행도 연쇄 부도를 맞게 됩니다. 따라서 은행은 신규 부동산 담보대출을 줄이거나 담보 가치를 절하할 것이고 만기가 돌아오는 부동산 대출도 거부할 것입니다. 이러면 신용 경색이 일어나면서 다른 부동산 건설 업체들의 부실로 연쇄 부도가 날 것입니다. 당연히 중국의 모든 부동산 가격이 일제히 폭락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중국의 부동산 디레버리징에 맞춰서 연준이 조기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서 촉발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밑에서 또 자세히 하겠습니다. 헝다 사태는 올해 끝나지 않을 것이고 내년까지 끌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동계올림픽과 시진핑의 영구 집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헝다를 디폴트 시켰다가 그 파장이 내년까지 가게 되면 동계올림픽, 시진핑 영구 집권의 물 건너가게 됩니다. 시진핑은 영구 집권 때문에 10%의 부자들보다는 90%의 인민들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민들의 최대 걱정인 집값과 교육비를 찾겠다고 칼을 꺼내든 상태입니다. 이것이 선불론이 아닌 공불론입니다. 다 함께 잘 살자라는 것이죠. 따라서 중국의 부동산 디레버리징과 연준의 긴축이 만나 내년에 큰 폭풍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 정도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일본의 부동산 버블을 꺼뜨릴 때 증시와 부동산을 동시에 버블로 이제 옮겨가게 했고 그리고 동시에 무너뜨렸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작년에 4조 달러, 올해 4조 달러 등 8조 달러를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풀면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미국의 달러 가치 보존을 위해서도 중국의 디레버리징 때 크게 한 방 먹여서 전 세계 자산이 미국으로 쏠리게 해야 합니다. 연준의 전 의장 폴 볼커가 그랬습니다. 1980년도에 이제 연준 의장을 시작해서 1987년도에 이제 그만뒀죠. 그런데 왜 8년만 하고 그만두냐, 2년만 하고 그만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러자 손주딸과 놀아주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연준 의장의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 스태그플레이션이 오자 금리를 20%까지 올려서 물가를 먼저 잡았습니다. 그만큼 재정에 신경을 쓴 연준 의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연준 의장을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합니다. 미국은 매년 쌍둥이 적자가 일어납니다. 적자는 하나는 재정 적자와 하나는 무역 적자입니다. 그런데 무역 적자는 엄청 신경 쓰면서 재정 적자는 신경을 안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때 무역 적자 때문에 중국에 45% 관세를 때린다 이렇게 했다가 결국은 20%에 가까운 관세를 때린 것 아닙니까? 그러나 미국은 재정 적자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8조 달러에 달하는 돈을 풀려고 하는 민주당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풀면 웬만한 나라는 아마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을 것입니다. 이미 미국의 국채는 휴지가 되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국채가 휴지가 되지 않으려면 공황과 같은 위기 상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위기를 일으켜 세계 인플레이션을 전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기일수록 세계의 돈은 더 미국 국채에 몰리게 되니 말입니다. 8조 달러를 풀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세계 어딘가에서 반드시 위기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가 내년일 수 있고 중국일 수 있습니다. 시진핑의 영구 집권의 욕망이 부동산 디레버리징을 시작하게 했고 이것이 연준의 긴축과 맞물리면서 큰 위기가 오는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이 시진핑의 영구 집권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중국의 디레버리징이 시작이 되면 가장 안전한 것은 바로 미국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올수록 미국으로 자산은 더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기는 주가에 제일 빨리 전이이 됩니다. 따라서 주가가 떨어지면 리밸런싱을 하면서 위기를 피해 빠져나가야 합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대비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장부터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략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헝다 사태와 연준의 큰 그림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